하루 12시간 일해서 월 200만 원 버는 사람, 하루 8시간 일해서 월 2천만 원 버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10년째 자영업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 마스터리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장님은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겨우 생계유지 수준이고 어떤 사장님은 여유롭게 운영하면서도 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큰돈 버는 사장님들이 꼭 요리를 더 잘하거나 서비스가 더 좋거나 입지가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제가 10년간 관찰한 결과 장사로 큰돈 버는 사장님들에게는 딱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잔인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장사를 대충 해도 잘 되는 사장님들이 실제로 있어요. 메뉴판도 허술하고 인테리어도 그냥. 그런데 손님이 줄을 서죠.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조급하게 안 해도 결국 다 돼.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런 성공 사례를 보고 자신에게도 해당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장님들은 평범한 우리와는 다릅니다. 타고난 장사 감각이 있고 판단력이 빠르고 인맥이 좋고 자본도 충분하고 운도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장님들이 그런 천재들의 성공담을 보고 나도 대충 하면 되겠구나 착각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래요. 타고난 장사꾼이 대충 해서 월 5천만 원 벌 때 우리가 대충 하면 적자예요. 둘 다 대충 하면은 결국 우리 돈이 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정말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저는 10년간 1000명 이상의 사장님들과 함께 하면서 그 비밀을 발견했어요. 장사로 큰돈 버는 사장님들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패턴들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사로 큰돈 버는 사장님들의 숨겨진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도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큰돈 버는 그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특징, 내 감각을 믿지 말고 검증된 마케팅 구조를 활용한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5년간 장사해 봤는데 손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큰돈 버는 사장님들은 다릅니다. 내 감각보다는 데이터를 믿자.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메뉴를 정할 때 평범한 사장님은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메뉴를 만들어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장님은 이미 검증된 인기 메뉴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약간의 차별화만 더합니다. 아니, 그럼 개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타고난 장사꾼들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아요. 10가지 메뉴를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장님은 선택지를 줄여야 해요.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면 전제는 10가지 메뉴에 각각 100씩 투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100을 10개로 나누면 각각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경쟁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증된 것들은 기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고 하나만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제육볶음, 갈비탕, 냉면까지 20가지가 넘는 메뉴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월 1,500만 원에서 정체됐습니다. 그러다가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메뉴들은 다 정리하고요. 대신 김치찌개 종류를 5가지로 늘렸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해물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김치찌개 관련된 온라인 마케팅만 파고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만에 매출이 2배 늘었어요. 이게 바로 내 머리를 믿지 말고 검증된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온라인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새로운 방법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성공한 사례들의 구조를 가져와서 여러분 업종에 맞게만 조금 바꾸면 돼요. 두 번째 특징, 평범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한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장사로 큰돈 버는 사장님들 중에 정말 평범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평범하다는 건 대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메뉴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손님들도 그걸 먹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이 가격이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첫 번째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햄버거 집이 없으니까 햄버거 집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 해요. 잠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정말 햄버거 집이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이렇게 자신의 첫 번째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장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우리 동네에 제대로 된 족발집이 없어서 족발집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왜 족발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족발을 좋아해서요. 그럼 동네 사람들도 족발을 좋아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저녁에 사람들이 뭘 주문하는지, 어떤 음식점에 줄이 서는지, 결과적으로 그 동네는 족발보다는 닭갈비를 더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 사장님은 족발집 대신 닭갈비집을 열었고, 지금은 월 매출 8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평범한 생각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생각은 대중의 니즈를 반영하지만 그걸 한 번 더 검증하고 개선하는 거죠. 세 번째 특징, 전략적으로 포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동시에 가장 어려운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매출을 늘리려면 더 많은 걸 해야 해. 메뉴도 늘리고 배달도 하고 포장도 하고 테이크아웃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하지만 큰돈 버는 사장님들은 정반대로 생각해요. 매출을 늘리려면 집중해야 해. 뭘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뭘 안 할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카페 사장님 얘기예요. 이분은 처음에 카페, 브런치, 디저트, 술까지 다 팔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운영했고요. 그런데 매출이 월 2천만 원 정도에서 정체됐어요.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했어요. 술은 그만두고 브런치도 그만두고 디저트도 외부에서 들여오던 것만 남겼어요. 오직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만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대신 커피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커피 관련 온라인 콘텐츠도 만들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월 매출이 4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운영 시간은 줄었는데 매출은 2배 늘어난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 포기의 힘이에요. 온라인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선택해서 제대로 하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뻔해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안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검증된 구조를 활용하고 평범한 생각을 발전시키고 전략적으로 포기하는 것. 이 모든 게 처음에는 재미없어요. 남이 만든 걸 따라하는 기분이 들고 내 개성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아쉽고. 하지만 여기서 평범한 사장님들의 진짜 장점이 나와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천재들은 새로운 거에 금방 끌려요. 쉬운 건 재미없어 하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걸 찾아 헤매죠. 하지만 평범한 사장님들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무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만들고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똑같은 마케팅을 하는 것. 이게 천재들이 가장 못하는 거예요. 저도 10년간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사장님들 만나서 상담하고 마케팅 전략 짜주고 결과 확인하고. 처음에는 정말 지루했어요.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 꾸준함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함을 유지하려면 감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손님 응대, 직원 관리, 매출 걱정. 이럴 때 자신만의 감정 회복 루틴이 있어야 해요. 어떤 사장님은 새벽에 운동을 하고 어떤 분은 퇴근 후에 독서를 하고 어떤 분은 주말에 등산을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할 때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기만 합니다. 머리를 비우는 거죠.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1단계, 현실 인식하기.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나는 평범한 사장이다.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2단계, 하나 선택하기. 메뉴든 마케팅이든 하나만 선택하세요.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고요. 3단계, 검증된 방법 찾기. 이미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보세요. 같은 업종에서 잘 되는 곳들의 구조를 분석해보고요. 4단계, 꾸준히 실행하기. 지루해도 재미없어도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때부터 결과가 보이기 시작해요. 5단계, 개선하기. 결과를 보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세요.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지루해도 재미없어도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지금 매출이 떨어져서 고민이시라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 1대1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10년간 1000명 이상의 사장님들과 함께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사장님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